1982년 남대서양 총구석 어딘가 포클랜드 제도라는 조그만 바위 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영국 땅이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맨날 투닥거려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익숙한 이야기이죠. 포클랜드에서 석유라도 펑펑 쏟아져 나오면 왜 투닥거리는지 이해는 가지만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돈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위섬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 일종의 쫀심 싸움이죠. 그런데 쫀심하면 아르헨티나와 영국만큼 대단하신 분들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바위섬을 두고 축구 잘하는 아르헨티나랑 요리 못하는 영국이 대판 싸웠던 적도 있거든요. 포클랜드에서 벌어진 전쟁답게 이름도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1982년 아르헨티나는 기습적으로 포클랜드에 쳐들어와 영국에게 선빵을 때리고 손쉽게 깃발을 꽂습니다. 영국은 당연히 화가 머리 끝까지 차서 반격을 감행하고, 그리하여 이 전쟁은 지루하시죠? 포클랜드에서 아르헨티나랑 영국이 포크를 몇 개나 던져대며 싸웠는지 여러분들도 안 궁금하고 저도 별로 안 궁금합니다. 빨리 승자부터 보고 넘어가죠. 누가 이겼을까요? 축구 잘하는 아르헨티나? 요리 못하는 영국? 글쎄요. 명목상으론 일단 영국이 이겼지만 정작 포클랜드를 점령한 건 다른 나라였습니다. 바로 펭귄 왕국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다리 짧고 똥배 나온 날지 못하는 새, 펭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영국이랑 아르헨티나가 싸웠는데 펭귄이 영토를 차지한 걸까요? 조금 시점을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포클랜드의 원주민은 펭귄이었습니다. 포클랜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펭귄밖에 없었거든요. 1000만 마리가 넘는 펭귄들이 행복하게 살던 파라다이스였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유럽인들이 도착하며 펭귄들의 파라다이스는 막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악한 유럽인들에게 시달리는 펭귄들의 대순환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유럽인들이 펭귄을 잡은 이유가 식량 때문이었다고 하면 차라리 다행일 것 같습니다. 유럽인들은 펭귄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사실 고래를 잡으러 왔는데, 고래를 잡아서 토막 낸 후 기름을 짜면 엄청나게 짭짤한 상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클랜드 주변에는 고래가 아주 많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게, 고래 기름을 짜려면 고래를 오래 끓여서 사고를 만들어야 하는데 포클랜드에는 땔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포클랜드는 바로 바위섬이라 나무가 자라지 못했죠. 하지만 불행히도 펭귄들은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펭귄이 땔감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 것이죠. 이 귀여운 펭귄들은 당시 야만적인 침략자들의 눈에는 펭귄들의 배는 지방이 가득 찬 연료통으로 보였던 것 같네요. 날지도 못하고 다리도 짧은 펭귄들은 심지어 잡기가 너무나도 쉬웠어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펭귄들은 모조리 고래 기름 땔감으로 소모되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펭귄이 죽었고, 한때 펭귄들의 낙원이었던 섬에서 살아남은 펭귄은 전성기의 단 5%에 불과했습니다. 땅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부탄가스 취급을 해버리다니 말이죠. 자, 그렇게 펭귄 대학살로 포클랜드가 인간의 땅이 된 지 300년이 지났을 즈음 축구 잘하는 아르헨티나가 여긴 원래 자기들 땅이라며 영국에게 기습 선빵을 날리고 포클랜드를 낼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선빵을 날린 건 좋은데 반격은 어쩌죠? 사실 아르헨티나는 축구를 잘하지 전쟁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요리는 못하지만 전쟁은 정말 잘했죠. 기껏 잡아먹은 포클랜드를 내놓기 싫었던 아르헨티나는 한 가지 계략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계략은 바로 지뢰. 땅 지키는데 지뢰만큼 유용한 무기가 있을까 싶네요. 스타크래프트 마린의 유닛인 벌처에 빙의한 아르헨티나는 영국군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온 섬에 지뢰를 깔았습니다. 상륙한 영국군에게 지뢰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였죠. 원주민 펭귄들이 지켜보는 동안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열심히 투닥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영국이 이겼습니다. 열심히 벌처를 뽑은 보람도 없이 아르헨티나는 작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골칫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영국군에게 지뢰는 진짜 골치 아픈 문제였죠. 아르헨티나의 벌처들이 깔아놓은 지뢰가 많아도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심은 아르헨티나 본인들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해변과 목초지를 따라 적어도 2만 개는 되는 대인, 대전차, 그리고 각종 지뢰가 100개가 넘는 지역에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 지뢰의 80%가 부드럽고 눈에 잘 안 띄는 모래밭과 이탄 아래에 숨어 있었으니 찾는 것도 고역이고 해체하는 건 더 고역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좁아터진 섬에 지뢰를 심었으니 섬 전체가 지뢰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러니 영국은 이겨놓고도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었죠. 영국은 결국 지뢰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6명이나 되는 영국군이 치명상을 입자 영국은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는 포클랜드가 이 고생하면서 다시 쓸 만큼 돈 되는 땅도 아니며 지뢰에 치우는 것보다 울타리를 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나왔죠. 그렇게 지뢰밭을 잊어버리고 떠나기로 했고 열심히 투닥거린 보람도 없이 울타리만 치고 돌아갔습니다. 멀쩡히 작동하는 수만 개의 지뢰가 남아있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땅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펭귄만 빼고요. 침략자 인간들이 자기들이 설치한 무기 때문에 쫓겨나자 옛섬의 왕들께서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땔감으로 대량 학살을 당해서 명목만 겨우 유지하고 있던 포클랜드의 펭귄들에게 지뢰밭은 다시 돌아온 천국이었습니다. 펭귄들은 300년 만에 되찾은 고향에서 즐겁게 떽떽거리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번식하기 시작했어요. 펭귄들의 몸무게는 지뢰를 아슬아슬하게 작동시키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기 때문에 지뢰밭에서도 펭귄들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툭하면 펭귄을 죽이고 쫓아내는 인간들이 못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1982년에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이 끝나고 오는 날까지 30년 동안 펭귄들의 숫자는 급격히 회복되어 100만 마리에 이르렀습니다. 포클랜드가 다시 펭귄의 섬이 된 거죠. 지뢰의 수호 덕택에 말이에요. 사실 펭귄만 살맛이 난 것이 아닙니다. 펭귄이 늘어나자 펭귄을 먹고 사는 포식자들도 돌아오고 인간의 발길이 끊긴 야생에서는 다시 초목이 자라나고 벌레들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들 모두 지뢰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고요. 황량했던 포클랜드 섬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데에는 몇 년이면 충분했습니다. 포연과 총성이 지나가자 포클랜드는 인간이 찾아오기 전에 원래 아름다운 해변으로 돌아왔죠. 이것도 전부 지뢰 덕분이었죠. 인간이 서로를 죽이려고 만든 무기가 자연에게는 수호신이 되다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네요. 하지만 이 펭귄들의 지뢰밭 천국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귀여운 펭귄들이 다시 득실거린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뢰 제거를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진짜 양심은 도대체 어디다 묻어뒀나 싶네요. 언제까지 펭귄들이 천국에 살 수 있을지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묻힌 지뢰만이 알고 있겠네요.